안녕하세요. 리수맥입니다. 사형식 문장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제가 기초 강의에서 해당 목적어들을 목적어 1, 목적어 2로 정리해서 목적어 1은 뭐뭐에게, 목적어 2는 뭐뭐을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어 1, 2를 원래 명칭으로 말씀드리자면 목적어 1은 간접 목적어, 목적어 2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원래 제가 목적어는 뭐뭐을로 해석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뭐뭐을로 해석하는 목적어 2가 가장 기존 목적어가 맞닿아 있어서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에게로 해석되는 것도 목적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명칭을 더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형식은 명사, 동사, 명사, 명사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입니다.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의 경우 대체로 사람이 오고 을로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의 경우 사물이 옵니다. 그래서 그는 빌려주었다. 그녀에게 그의 아이패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형식이 다른 그 어떤 형식들보다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 대체로 우리가 사형식 동사는 수요 동사가 온다고 배우는데 이것보단 차라리 사람과 사물이 나란히 배열되어 사람에게 사물을로 해석되는 문장이라면 동사를 뭐뭐 해주다로 해석한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다음 예문도 방금 설명한 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로 두 명사가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시고 동사를 가르치다 대신 가르쳐 주다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뭐 해주다로 해석이 되는 동사를 수요동사라 불러서 기본 개념 책들에선 사형식 동사를 수요동사라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가볍게 뭐뭐에게 뭐뭐를로 해석되는 문장에서 동사를 뭐뭐 해주다로 해석하자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오늘도 레벨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기초 강의에서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던 삼형식과 사형식 문장 전환에 대해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볼 건데요.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목적어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또는 삼형식이 사형식으로 전환이 되냐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쉽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형식은 주어, 동사, 뭐뭐에게 목적어, 뭐뭐을들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어와 동사는 삼형식과 사형식 모두에게 쓰이는 구조니까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도 없이 그대로 쓰면 되지만 목적어는 개수 자체가 다르다 보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삼형식을 배울 때 우리는 삼형식의 목적어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바로 을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럼 사형식의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존재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바로 두 번째 직접 목적어가 을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삼형식의 목적어로 내려올 수 있는 문장 구성은 사형식의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식에서 전환된 삼형식은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가 존재하죠. 삼형식의 경우 이미 다 완성된 꼴이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안 되겠죠. 왜냐? 다시 사형식으로 돌아갈 때 간접 목적어가 사형식 문장 구성 요소에서 필수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삼형식에서도 이 간접 목적어를 챙겨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웠던 품사들을 다시 잘 떠올려야 합니다. 이미 삼형식은 완성됐고 그럼 추가적으로 간접 목적어를 써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 문장 구성 안에 넣을 수 있을까? 바로 수식어구로 넣어주면 됩니다. 수식어구라 함은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문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주는 액세서리 같은 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액세서리 품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간접 목적어는 목적어니까 명사라는 품사로 존재하죠. 그럼 이 명사를 어떻게 수식어로 바꿀 건가는 간단합니다.
바로 앞에 전치사를 붙여주면 되죠.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전치사가 항상 명사와 함께 붙어서 와야 하고 이를 전치사 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간접 목적어를 전치사와 함께 붙여서 삼형식 내에서는 수식어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전치사, 간접 목적어 이 형태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전치사 간접 목적어를 괄호 쳐주면 깨끗하게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 전치사나 가져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동사에 따라 to, for, of 셋 중 하나의 전치사를 붙여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외워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of를 쓰는 동사, for를 쓰는 동사, to를 쓰는 동사 이 순서로 동사의 개수가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외우는 게 좋겠죠? 그럼 일단 of를 쓰는 동사와 for를 쓰는 동사만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외우지 않은 동사들은 to가 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문법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of가 오는 동사는 ask, for이 오는 동사는 buy, make, choose, cook, find, get 정도를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들이 삼형식으로 전환될 때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 앞에 of 또는 for이 온다. 이렇게요. 자, 기나긴 설명이 끝났으니 예문으로 다시 정리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문장은 할머니는 종종 나에게 예쁜 스웨터를 만들어 주신다로 해석이 되고 에게, 을을 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사형식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면 Grandma often makes pretty sweaters for me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당 동사를 보고 간접 목적어에 알맞은 전치사를 붙여 수식어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5분 컷 강의인데 자꾸만 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